안녕하세요. 컴퓨터 개론 및 실습 3주차 실습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주차에는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과제를 설명하는 식으로 이번 시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건문이나 또는 반복문을 사용하기 앞서서 이런 조건이나 어떤 반복문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선 어떤 수의 대소관계를 판별하거나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판별을 하는 그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런 조건을 표현하기 위해선 관계연산자라는 지금 앞에 PPT에 보이는 이런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기에 대체로 직관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등호 그리고 부등호에 는을 붙여서 작거나 같은지 크거나 같은지를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는는 그리고 느낌표와 는이 붙은 형태로 같은지와 다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일반적인 같은지 다른지 표현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학적인 표현에서 등호 하나를 표현을 해서 이게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선 이 등호 하나를 쓰는 것은 대입연산자로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는을 두 개를 붙여서 n1과 n2가 같은지 그리고 느낌표와 는을 붙여서 n1과 n2가 다른지를 이 연산자를 통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논리연산자입니다. 논리연산자는 and와 not 이렇게 세 개의 표현으로 구성이 되고 먼저 and를 두 개에 붙인 이 형태로서 말 그대로 and를 표현하는 기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A와 B가 둘 다 참이면 결국에 이 결과값은 참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O와는 이렇게 기호를 표현할 수가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결과는 참을 반환하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이 연산자를 표현하기 위해선 Shift와 화폐기호 1을 표현하는 백스페이스 옆에 있거나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ot은 이 느낌표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a라는 값에 대해서 a가 참을 표현한다고 가정했을 때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 결과값으로 거짓을 false를 반환하는 그런 의미이고 반대로 거짓을 반환한다면 리턴 값으로 true를 반환하는 그런 반대되도록 하는 그런 기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true랑 false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관계연산자나 이런 논리연산자들은 조건을 만족하면 1 또는 만족하지 않으면 false이면 0을 반환합니다. 즉 1은 참을 그리고 0은 거짓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코드는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가 사용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시를 보게 되면 이 result 1 값에는 num1이 10인지 그리고 result 2 값이 정정하겠습니다. 이 result 2 값이 아니라 num2 값입니다. num2 값이 12인지 따라서
두 값이 참이면 result1 값에 1이 저장이 될 것이고 result2 값에는 num1이 12보다 작은가 그리고 num2가 12보다 큰가 보게 되면 num1은 1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비교 연산자에서는 10은 12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값은 true가 됩니다. 반대로 num2에는 12가 저장되어 있는데 12는 12보다 큰가에 대한 값에 대해서 이것은 거짓을 반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간에 5와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값은 true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result3 값에는 10, num1이라는 값을 이 앞에 느낌표를 붙여서 이 result3 값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값은 잠시 뒤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result1과 result2를 연산을 할 때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관제 연산자가 논리 연산자보다 먼저 우선시해서 계산이 된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시에서 보면 num1이 12인지 먼저 비교를 하고 그 뒤에 num2 값이 12인지 확인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로서 이 두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비교했습니다. 만약에 이 논리연산자가 우선해서 계산이 됐다면 10과 num2 값이 true인지 확인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관제 연산을 진행했다면 값이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제 연산이 논리 연산보다 먼저 진행이 된다는 점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result1과 result2, result3 값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result1은 앞에서 봤듯이 true를 반환해서 1이 출력이 되고 마찬가지 result2 값도 true를 반환하기 때문에 1이 반환이 됩니다. result3 값은 앞에서 봤을 때 num1에 느낌표를 붙인 형태로서 표시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0이 출력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C에서 모든 숫자는 참을 의미합니다. 단 0을 제외하고 모든 숫자는 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봤을 때 num1이라는 값은 10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 앞에 느낌표를 붙인 형태로서 이 값은 자체로 false가 되게 돼서 result3 값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true를 표시할 때 이를 true로서 표현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간단하게 출력을 하는 예시 정도로 과제를 하고 코드를 짰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프로그램은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로서 구현이 되지 않는데 사실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안 쓰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코드를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코드를 구현했다면 지금 if문, 조건문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분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는 간단한 if else
구문입니다. 이 코드를 보게 되면 처음에 사칙연산, 어떤 사칙연산을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정수를 입력받아서 내가 선택한 사칙연산 중 하나의 연산을 진행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코드의 구성은 입력받은 이 추주 변수가 1인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1이면 더하는 방식으로 리절트 변수에 값을 대입을 하고, 만약에 1이 아닌 경우엔 이번에 2를 확인합니다. 2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추수가 2이면 리절트에 num1과 num2를 뺀 값을 저장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닐 땐 다음 곱셈을 확인하는 추수가 3일 때를 확인을 합니다. 이때도 만약에 아니다, 추수가 다른 값이면 결국엔 num1과 num2를 나눈 값을 리절트에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구현을 했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구현을 하기 위해선 맨 마지막에 else문에도 조건을 넣어서 추드가 4일 때로서 구현을 해야 실제로 나누기를 4번을 눌렀을 때 나누기가 구현이 되게끔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선 4를 눌러도 나누기가 진행이 되지만 5나 마이너스 3 다른 숫자를 넣어도 나누기 연산이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이 if문과 elseif 이 구문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조건의 만족 여부 검사는 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코드 진행처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조건이 만족이 됐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빼기 연산을 하기 위해서 2라는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이 해당하는 이 조건을 실행하고 나면 이 나머지 밑에 있는 조건문은 그대로 건너뛰어서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점이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외로 조건문에는 이 if, else문과 다르게 번외입니다. 스위치문과 이 사막 연산자라고 하는 이 연산자가 있는데, 사막 연산자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사막 연산자는 if문의 대안적인 구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떤 조건이 앞에 있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느냐 앞에 물음표를 붙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이 참이면 true 이 값을 실행하고, 아니면 뒤에 있는 값을 실행하라는 그런 문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시를 보겠습니다. num1에 1이 저장이 되어 있고 num2에 2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um3은 값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사막연산자로서 값을 조건에 따라 이렇게 저장을 다르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num1이 num2보다 큰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num1은 1이고 num2는 2인데, 결과적으로 이 비교 구문은 num1은 num2보다 작기 때문에 false가 됩니다. 즉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된 값으로 따라가면 뒤에 있는 값으로 이 num3은 num2 이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땐 이 true 값이 저장이 되고, 만약에 이 조건이 거짓이면 뒤에 있는 값이 저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반복문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while문과 do while문, 그리고 for문, 이렇게 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while문과 do while문은 형태가 비슷합니다. 앞에 do가 붙은 정도의 차이만 있고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while 구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예시 두 코드를 보게 되면 한쪽은 반복문을 쓴 그런 코드이고 한쪽은 반복문을 쓰지 않은 그런 코드입니다. 결과적으로 코드의 결과는 똑같지만 반복문을 씀으로써 이 코드를 더 간결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예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while문은 반복을 명령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특정 조건, 이 while문 옆에 괄호로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다. 조건을 제시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지금 i는 0으로 선언이 되어 있고 i가 10보다 작을 동안, 따라서 0, 1, 2, 3, 4부터 해서 9까지 10보다 작을 동안 이 반복을 계속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미콜론이 있는데 이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타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게 되면 i 이 변수를 증가시켜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i를 증가시켜주지 않으면 i가 10보다 작을 동안 계속 반복을 하는데 현재 이 코드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현재 i는 0인 상태에서 계속 이 반복문을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 반복문이 동작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 반복의 조건을 확인을 하는 이 문장과 그리고 이 반복을 하는 변수의 관계를 확실히 반복문 안에서 지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아까 설명한 내용을 간단하게 텍스트로 작성을 한 건데 이거는 조건문입니다. 네, 조건문으로서 이 값이 3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i라는 값을 계속 증가시킴으로써 i가 10이 될 때 탈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do while 구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do while문은 while문과 다르게 지금 코드를 보면 while문은 앞쪽에 이렇게 코드가 작성된 반면 do while문에선 while이 이 아래쪽에 대괄호 옆쪽에 코드가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do라는 문자가 앞쪽에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먼저 i의 10이라는 값을 저장한 뒤에 이 while문에선 i가 10보다 작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while문에선 i가 10이고 i가 10보다 작을 동안 동작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 while문을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i가 10보다 작을 동안 이 반복을 하라는 의미인데 벌써 i는 값이 10이기 때문에 이 조건 자체에서 벌써 거짓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게 되면 do while문에서 이 반복문 자체가 한 번 실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do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 자체가 실행이라는 의미이고, 따라서 이 반복되는 영역을 최소한 한 번은 한 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반복 조건을 확인을 하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반대로 이 while문을 보게 되면 최초의 이 반복 조건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 값을 결과를 보게 됐을 때 이 안에 있는 구문 자체가
실행이 되지 않고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이 두 while문과 while문의 다른 점은 반복 조건의 검사 위치가 다르고, 따라서 이로 인해서 반복 영역을 두 while문에선 최소한 한 번 실행한다는 점이 이 while문과 다른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포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포문은 기존의 while문과 다르게 어떤 반복을 위한 변수의 선언, 지금 i가 어떻게 보면 반복을 위한 변수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변수 그리고 이 반복 조건을 거짓으로 만들어야 이 반복문을 탈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반복 조건을 거짓으로 만들기 위한 값의 증가, 이 while문에선 이 아래쪽에서 코드의 안쪽에 아랫부분에 이렇게 반복 조건의 증가를 하고 있는데, 포문에서는 이런 관리를 이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을 어떤 벽을 삼아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문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제일 왼쪽부터 초기식, 그리고 조건식, 증감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기식에는 반복을 할 변수의 어떤 선언 또는 초기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i가 1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조건식에서는 이 반복문이 어떤 조건에서 계속 반복을 하느냐 라는 조건을 이 두 번째 요소에 작성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감식은 이런 반복의 조건을 거짓으로 만드는 이 예시에서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증가나 어떤 감소,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연산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한 뒤에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이 코드를 보게 되면, 코드는 이 어퍼 리밋이라는 변수에 값을 입력받아서 1부터 어퍼 리밋이라는 변수까지 순차적으로 값을 더하는 그런 형태의 코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sum이라는 변수에 값이 계속해서 저장이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어퍼 리밋이라는 변수가 엄청 큰 값의 변수일 경우에 1부터 순차적으로 더해 나가다가 sum이라는 이 변수에 값이 저장될 때, 이 sum이라는 변수는 인티저형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티저형의 최대값인 약 21억을 넘어가는 그런 값이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오버플로가 나게 되는데, 이 오버플로가 나지 않는 어퍼 리밋 이 변수의 최대값을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입력값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1부터 순차적으로 값을 더해 나가다가 만약에 오버플로가 나는 시점에서 값을 확인해서 어퍼 리밋의 값을 출력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방금 전 어퍼 리밋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1부터 순차적으로 값을 더해 나가는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어퍼 리밋에 조건을 추가해서 이 어퍼 리밋에 가질 수 있는 최대값보다 더 큰 값이 입력이 됐을 때 -1을 출력하도록 코드를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수를 입력받아서 이 두 수 사이의 합을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현하시면 됩니다. 입력으로는 두 정수값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고, 결과로는 이 두 수 사이의 값의 합을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는 방금 전 3번 문제를 약간 변형을 해서 다시 조건문을 추가를 해서 큰 값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큰 값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값을 더해 나가다 보면 분명 오버플로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합계의 sum이라는 변수에 오버플로가 발생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을 출력하도록 코드를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수 0보다 큰 값을 입력받아서 이 값에 대해서 짝수 값 1부터 입력한 값까지의 짝수 값을 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는 구름 과제에 제시가 되어 있고, 다만 이 코드를 확인해 보면 그대로 실행을 했을 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 간단하게 코드를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과제의 제출 기한은 4월 6일까지입니다. 4월 6일 12시까지고 모든 과제는 구름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제출 기한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이 클래스에 정답 코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